꾸준하게 공부하시고. 자, 그럼 우리 본격적으로 6강, 7강 내용들 오늘 시작할 겁니다. 자, 6, 7강 내용들은 가능하면 빠르게 끝낼 거예요. 좀 빠르게 끝낼 거예요. 되게 이 두 개를 쌤 묶어서 표현을 합니다. 묶어서 우리 몸의 방어작용 면역 파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6강 먼저 다룰 건데 이 6강은 뭘 배우냐? 질병과 병원체에 대해서 배워요. 질병과 병원체. 6, 7강은 우리 몸이 아플 때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프면 죽어? 감기 걸렸어. 그러면 의사 선생님이 3일 정도 남으셨습니다. 3일 되면 죽니? 그게 아니란 말이야. 병원을 안 가도 웬만한 병들은 보통 어때요? 알아서 나아요. 다만 시간이 걸릴 뿐. 약 먹으면 조금 빨라지는 걸 뿐이에요. 낫습니다. 그 말은 즉 우리 몸 스스로 외부에 있는 나쁜 물질들과 싸우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싸우고 있고 어떤 애들이 우리를 아프게 하는지 배우는 파트가 6강, 7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6강 질병과 병원체에서 우리가 필기를 좀 할 거예요. 그럼 우리 제일 먼저 할 거는 이 질병의 분류입니다. 자, 질병을 분류하는 방법은 많아요. 근데 우리가 고등 교과 과정에서 배우는 거는 감염성 질병과 비감염성 질병에 대해서 배웁니다. 여러분, 감염성 질병은 뭐고 비감염성 질병은 뭘까? 감염이 되는 거랑 안 되는 거요 라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 겁니다. 그쵸? 여러분, 친구가 식중독 걸렸어요. 옆에서 나도 식중독 걸려? 그럼 식중독은 감염성 질병입니까? 비감염성 질병입니까? 감염성 질병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감염이 된다 안 된다라고 표현하시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이 비감염성 질병과 감염성 질병을 나누는 기준은 뭐냐면 비감염성 질병은 병원체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감염성 질병은 이 질병의 원인이 되는 물체인 병원체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됩니까? 그래서 이 감염성 질병이라고 하면 감염이 가능한 겁니다. 감염이 될 수 있다고요. 근데 비감염성 질병은 감염이 불가한 거예요. 됩니까? 식중독이라는 거는 음식에 있는 식중독균에 의해서 걸리는 질병이거든요. 그 식중독균이라는 병의 원인이 되는 물체가 있다고. 그래서 병원체가 있는 식중독은 감염성 질병이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해가 돼요? 그럼 여러분들 알고 있는 비감염성 질병과 감염성 질병 예시들 한번 이야기해볼까? 예시들. 혹시 비감염성 질병 알고 있는 거 있어요? 승우야 아는 거 있니? 몸에 기관이 이상이 생기는 기관 이상 너무 크다. 나야 혹시 알고 있는 거 있어요? 성민이 아는 눈빛이네. 네. 알고 있어? 크론병. 자, 생각해봅시다. 상민이가 달콤한 오줌을 싸요. 그럼 옆에 있던 지호도 달콤한 오줌을 싸니? 뭐 오줌이 달콤해져? 그건 아니죠. 당뇨병 여러분들 감염됩니까? 안 됩니다. 대표적으로 당뇨병 있어요. 당뇨병. 정록생명 알아요? 내 친구 정록생명이야. 내 친구 눈을 뚫어져 보고 있거든요. 그럼 갑자기 내 눈깔도 빨간색이랑 초록색 구분 못해요? 정록생명은 유전병이에요. 이거는 따로 다른 사람한테 감염 안 됩니다. 정확히 병원체가 없어요. 됩니까? 정록생명.
신호등. 지금 쓸 것도 없어? 사진 찍는 거. 너도 힘드네. 책이 없어. 좋구만. 전쟁터에 총을 안 가져왔었지. 응? 지랄하고. 형가 있어. 집이라서. 이게 맞아? 이면지거든? 쓰고 너 쓸 건 있지 필통 있구나 그치? 나중에 가운데 적어라 확인한다. 근데 혈압이 올라간다. 그래서 그래서 옆에 하은이도 갑자기 순서도 혈압이 이렇게 되니 고혈압이 막 옮겨요? 안 옮기겠죠? 그래서 고혈압. 등등등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 친구들이에요.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 친구들. 자 그러면 감염성 질병, 병원체가 존재하는 질병들 뭐 아는 거 있어요? 감기. 얘는 뭐 때문에 걸린다고 혹시 들었어요? 감기 바이러스, 그쵸? 또 코로나 맞아요. 코로나 그래 쓰세요. 독감. 선생님 독감은 독한 감기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바이러스가 완전 다른 거예요.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는 척 해버려요 지금. 알겠지? 늘 사실 몰랐잖아요, 그렇죠? 독감과 감기는 다른 거예요. 또 아까 말한 식중독. 같은 것들 등등등 있습니다. 다 다룰 거예요. 한번. 됩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비감염성 질병과 감염성 질병은 병원체의 존재 유무에 따른 감염 가능 불가능으로 봐야지 감염되는 병이요, 감염 안 되는 병이요 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 병원체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 배워봐야 될 거 아니야. 그쵸? 그래서 두 번째는 다양한 병원체들과 그 병원체들이 만드는 질병에 대해서 한번 볼 거예요. 총 4가지가 있습니다. 4종류 배울 거고요. 학교에 따라 가지고 한 종류가 더 추가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학 때 하나 정도는 그냥 간단하게 언급만 할 거예요. 됩니까? 가장 많이 나오는 투톱을 먼저 다룰 거예요. 첫 번째 세균이 있습니다. 세균. 자, 세균의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먼저 볼 거예요. 자, 우리 1강 다 복습하고 있겠지? 얘 다세포야, 단세포야? 원액이야, 진액이야? 원액 진핵. 원액. 아, 단세포에 원액 진액? 원액. 미치겠다 진짜. 원액 시키더라. 하나밖에 없네, 얘밖에. 원액입니다. 원액은 뭐가 없는 거예요? 막성 세포 소기관이 없다라고 표현을 하셔야 됩니다. 핵이 없다 맞는 표현이긴 한데 원액 세포의 정의 자체가 막성 세포 소기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리마인드해서 이 막성 세포 소기관이 없는 이 원액 세포는 DNA 가져 안 가져? 라이보솜 가져 안 가져? 가집니다. 라이보솜은 여러분들 막성 세포 소기관이 아니에요. 그러면 소포체, 골지체, 마이토콘드리아 이런 거 가져 안 가져? 안 가져. 걔들은 막으로 둘러싸여 있는 세포 소기관이야.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에다가 이 세균들을 움직여야 되거든요. 세균들을 움직여야 돼. 그 세균들 같은 경우에는 되게 신기하게 세포벽이 있습니다. 자 세포벽, 식물 같은 경우에는 뭘로 구성된다고 했어요? 셀룰로스. 처음 듣니? 들어봤어? 들어봤어가 아니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셀룰로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럼 얘는 셀룰로스일까?
아니에요. 얘는 펩티도글라이칸이라는 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단백질로 되어 있어요. 당단백질. 그래서 이걸 언급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냥 여러분들은 식물이라는 다르다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요. 식물 세포벽과는 다른 겁니다. 자, 그리고 운동을 하기 위해서 편모와 선모가 존재한다라고 표현을 해요. 세균들 꿈틀꿈틀 거리거든요. 운동기관이 있어야 됩니다. 편모랑 선모라는 털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균 모양을 내가 그려주긴 그려줄 건데 작게 어디 여러분들 귀엽게 그리시면 돼요. 되게 원액 세포니까 세포 하나로 표현을 해야 돼. 근데 세포벽이 있으니까 바깥에 라운드 하나 더 그려주시고요. 그리고 털이 있다라고 했죠. 꼬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주변에 작은 이런 털 모양 그려주시면 이게 세균이에요. 이 안에 뭐가 들어있겠어요? DNA와 라이보솜이 들어있습니다. 이해되죠? 이게 세균 모형 간단하게만 좀 그려놓으세요. 나중에는 조금 자세하게 다뤄줄 거거든요. 근데 간단하게 그리는 거는 문제의 그림이 좀 많이 나와서 그래요. 문제의 그림이 많이 나와서. 딱 그림 보고 아 이게 세균이구나 라는 건 여러분들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균의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식물 세포벽이랑 다른 거예요. 세포벽을 가지고 있지만 이해되죠? 자, 세균은 분류할 수 있어요. 자, 세균도 분류하는 방법이 많습니다. 근데 고딩 과정에서 분류하는 방법은 모양에 따른 분류를 해요. 세 가지로 보통 분류를 하는데 구균, 간균, 나선균이라고 합니다. 자, 구균은 어떤 모양일까? 동그래요. 간균은요 막대기를 말합니다. 이게 간균이에요. 완전 둥글진 않잖아요. 약간 길쭉한 모양이잖아요. 얘가 간균입니다. 나선균은요 나선 모양이에요. 이렇게 돼 있어. 생긴 게 실제로. 그래서 모양에 따라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냥 모양에 따른 분류 같은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되게 교과서에 언급은 되어 있지만 실제 다룬 학교가 엄청 많진 않아요. 다룬다고 하더라도 엄청 중요하게는 안 나옵니다. 근데 모양에 따른 분류 방법이 있다라는 것 정도는 기억하셔야 돼요. 됩니까? 자, 그러면 세균에 의해서 걸리는 이 질병들에 대해서도 알고 있어야 돼요. 질병. 아까 처음 말했던 식중독 있습니다. 얘는 식중독균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또 아는 거 있어요? 없겠죠. 자, 폐렴. 그리고 결핵. 이 세 개가 제일 많이 나와요. 제일 많이 나와요. 그리고 가끔씩 나오는 것들 중 하나가 파상풍. 아니 선생님, 파상풍은 녹슨 못에 찔려서 걸리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파상풍은 되게 현기성 세균 중에서 모래에 많이, 흙에 많이 있는 친구에 의해서 걸리는 거예요. 근데 걔들이 녹슨 철에 있을 확률이 좀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개는 녹슨 철 같은 거에 찔려가지고 금속이 찔려서 생기기보다는 흙놀이 하다가 상처가 생겼어요. 근데 거기에 세균이 침입해서 걸리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여러분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녹슨 철 때문에 걸린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문과에는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이게 문과 없잖아, 그렇지? 융복한 민재는 있어도 문과는 없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예시고 학교에 따라 종류는 더 많이 나올 수 있는데 주로 방학 때는 많이 쓰이는 것들 위주로 할 겁니다. 이해돼요? 자, 그럼 세균은 우리를 어떻게 아프게 할까? 세균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우리는 왜 아플까? 승기 씨 왜 아플 것 같아요? 세균이 들어오면?
수학자료들을 영어는 그 때문에 아프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아프게 하고 있다. 얘가 우리 몸에 들어오면 물질 대사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겠죠. 그쵸? 생명체니까 하겠죠. 그럼 얘가 하는 물질 대사 결과 만들어내는 대사 산물이 독성을 가지는 경우에 우리가 아픈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이 세균들이 우리 체내에서 물질 대사를 해요. 그 결과 만들어지는 물질이 독성을 가지면 이 질병이 발병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독소를 활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들어본 거 있어요? 세균의 독소를 우리가 이용하는 거. 주사 말고 주사로 쓰는 거 맞긴 해요. 근데 예방 주사는 아니고요. 여기 친구들 뭐 되게 남학생이라서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겠지만 선생님 친구 중에서 얼굴에 1년에 돈 뭐 1,000원씩 때려 박는 친구가 있거든요. 그 친구가 표현하기 성형 중에 가장 가성비가 고트고 안전한 성형은 보톡스다라는 말 하고 있습니다. 그 보톡스가 세균 중에서 근육 마비시키는 세균이 있거든요. 그 물질을 모아가지고 좀 연하게 해서 맞추는 거예요. 그럼 그 근육들이 이게 약해져요. 맞으면. 그러면 줄어들어요. 그래서 갸름해지는 겁니다. 보톡스. 보톡스가 세균의 독소를 이용한 예시입니다. 세균 독소를 이용한 예시들. 그러면 세균들은 다 우리 이렇게 아프게 할까? 극히 일부 세균만 우리한테 해로운 겁니다. 극히 일부 세균만. 모든 세균이 아니에요. 이런 것들 나중에 중요하니까 가서 말로 언급 한번 해줄게요. 됩니까? 자, 그럼 이 세균들 어떻게 해야 돼? 몸에 들어오면 죽여야지. 뭐로 치료할 건데? 치료제? 치료제 배웠는데 통합과 때 나한테 배웠는데 생이나 뭐야? 항생제요. 나한테 언제 백신 배웠는데 항생제입니다. 자, 이 항생제는 세균 잡는 거예요. 세균 잡는 거. 감기 걸렸는데 항생제 먹고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이 항생제의 원리가 있을 거 아니야. 모든 세균의 세포벽 합성 억제를 해주는 거를 우리는 항생제의 원리로 주 원리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과학에서 생명과학에서 이 항생제 원리 물어보면 다 이걸로 대답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하면 세균 첫 번째 끝낼 수가 있어요. 내용 자체가 어렵진 않죠. 자, 그럼 두 번째 세균과 함께 가장 많이 나오고 비교되는 친구가 바로 바이러스예요. 자, 이것도 우리 1강에서 배웠지? 리마인드 한번 해볼까? 바이러스는 여러분들 생명체입니까? 아닙니까? 그럼 뭐라고 불러요? 중간 단계라고 합니다. 중간 단계. 정확히 생명체는 아닌 거죠. 자, 그럼 바이러스가 생명체가 아닌 이유가 이 구조에서 나와요. 구조. 자, 바이러스는 어떤 구조라고 표현했어요? 비세포 구조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럼 그 비세포 구조가 어떤 구조인데? 어떻게 생겨 먹었어요? 단백질 껍질에 뭐가 들어있어요? 핵산. 핵산이라고 하면 DNA나 RNA 따위를 말할 거고요. 얘들은 유전 물질로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원래 이 핵산이라는 거는 생명체만 가질 수 있는 물질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요, 우리는. 근데 특이하게 바이러스는 유전 물질로서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바이러스가 비세포 구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됩니까? 자, 바이러스도 우리가 분류를 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 분류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핵산에 따른 분류가 있고 숙주에 따른 분류가 있어요. 핵산에 따른 분류와 숙주에 따른 분류. 그럼 첫 번째 핵산에 따른 분류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자, 우리 핵산 두 가지 배웠거든. 통합과학에서 뭐랑 뭐? DNA와 RNA. DNA를 유전 물질로서 가지고 있는 바이러스는 뭐라 불러줘야 될까? DNA 바이러스라고 불러줘야 됩니다. 바이러스는 좀 간단하게 앞으로 V하고 동그라미로 표현할게요. DNA 바이러스 그리고 RNA 바이러스 이렇게 두 가지로 보통 우리가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핵산에 따른 분류는 됩니까? 자, 두 번째 이 바이러스가 기생하는 감염시키는 숙주에 따른 분류를 볼 거예요. 숙주는 감염되는 생명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누구 있어요? 동물들 있을 거고 또 식물들 있을 거고 또 세균들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동물에 감염되는 바이러스를 동물성 바이러스라고 해줄 거고요. 식물에 감염되는 식물을 감염시키는 바이러스를 식물성 바이러스. 마지막 세균에 들어가서 세균을 감염시키는 바이러스를 세균성 바이러스 이렇게 표현할 겁니다. 됩니까? 자, 동물성 바이러스 이거 암기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하지 마세요. 멍청한 겁니다. 왜요? 우리 배우는 질병 있는 바이러스들 있을 거 아니야. 걔들이 싹 다 동물성 바이러스지. 이건 굳이 암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질병 암기하시면 걔들이 싹 다 동물성 바이러스에 의해서 걸리는 질병들인 겁니다. 되죠? 자, 식물성 바이러스 혹시 알고 있는 거 있나요? 주변에서 잘 못 들어봤죠? 그치? 자, 식물성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예시가 하나 정도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게 뭐냐면 담배 모자이크 바이러스란 친구예요. 줄여서 TMB라고 부릅니다. 얘가 바이러스의 역사에서 되게 중요한 친구예요. 자, 바이러스란 친구들은 되게 작아요. 그치? 그러니까 발견되는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래서 최초로 발견된 바이러스가 이 담배 모자이크 바이러스예요. 그래서 얘를 찾아내는 실험이 내신에서 조금 다뤄지거든요. 그래서 이 실험에 의해서도 되게 중요한 바이러스입니다. 담배는 선생님 피는 거 아닌가요? 담배는 식물이에요. 꺼내봐야겠다. 이러다 잡히면 큰일 나는 겁니다. 알겠어요? 자, 담배는 여러분들 식물인데 그 잎을 말린 다음에 잘라서 종이에다가 말면 그게 담배예요. 그래서 담배는 식물입니다. 식물. 담뱃잎을 이용해서 우리가 만드는 게 담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세균성 바이러스도 되게 많이 나와요. 이 세균성 바이러스의 대표적인 예시 기억나요? 박테리오 파지. 얘가 이 바이러스의 생활사라든지 모형을 만들어서 바이러스의 구조를 본다라든지 이런 데서 되게 잘 나와요. 그래서 얘들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생긴 게 약간 우주선처럼 생겼어요. 그치? 착륙선처럼. 그래서 얘는 잘 나오니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예시 정도는 꼭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됩니까? 자, 그럼 바이러스에 의해서 걸리는 질병들 한번 볼 겁니다. 질병. 뭐 있겠니? 필기가 빨라요. 쓰느라 바쁘네. 쓰세요. 바이러스에 의해서 걸린 질병 뭐 있어요? 감기. 아데노 바이러스에 의해서 걸립니다. 또 독감.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해서 걸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걸리는 거예요. 당연하겠지만 이 두 개가 제일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많이 나오는 게 에이즈입니다. HIV 바이러스에 의해서 걸려요. 에이즈. 에이조처럼 보이네. 에이즈. 3대장이라 보시면 됩니다. 3대장. 얘들이 제일 많이 출제가 돼요. 그 외에도 출제가 되는 게 소아마비.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코로나. 뭐 신종플루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등등등. 그래서 여기 있는 앞에 나오는 이 셋이 가장 많이 기출된 친구들이에요. 얘들은 좀 기억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근데 감기랑 독감은 그냥 지식이잖아. 상식이잖아. 그럼 뭐만 암기하면 돼요? 에이즈만 암기하면 되겠네. 그죠? 특징하고 치료제. 아니다. 칸 세게 넘어갔다. 자, 치료제 한번 봅시다. 자, 바이러스 치료할 때 항생제 놓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병원 가면 감기 걸렸을 때 줍니다. 항생제 왜 줄까? 빨리 나와. 빨리 나으라고? 이 세균에서 걸리는 게 아닌데 항생제를 준다고요. 되게 우리가 아프면 면역 기능이 몸에서 싸우는 기능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혹시나 아플 때 세균에 의해서 걸린 질병들이 생기면 안 되니까 항생제를 주는 겁니다. 그럼 바이러스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항생제 자체는 큰 의미가 없다라고요. 그럼 뭘 써야 될까? 항바이러스제를 쓰셔야 됩니다. 자, 다만 얘가 개발이 잘 안 돼요. 만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약 하나 만들 때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여러분들? 신약 개발할 때? 짧으면 3년, 5년, 길면요? 10년 걸려요. 근데 바이러스가 엄청나게 돌연변이가 빨리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10년 동안 열심히 개발해서 만들었어. 짜잔 하는데 이제 그 바이러스 없습니다. 진화해졌다는 걸로. 그럼 의미가 없어지지. 그래서 항바이러스제가 잘 안 나와요, 생각보다. 됩니까? 항바이러스제를 통해서 우리가 치료를 합니다. 자, 주 원리를 보통 우리가 이야기한다라고 하면 결국 어떻게 아프게 만드냐 우리를. 자, 질병들 주 원리 말만 할 겁니다. 안 쓸 거예요. 얘들은 나중에 세포들 터뜨려요. 세포 파괴하면서 되게 이 숙주를 아프게 만듭니다. 되죠? 자, 마지막 바이러스 특징 정도 하고 이 둘 마무리 할 거예요. 특징. 자,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1강 때 많이 다뤄서 다들 아시겠지만 생물적 특성들과 생물이 아닌 그냥 무생물의 특성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것들을 한번 우리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볼 거예요. 얘는 우선 특성으로 볼 때, 특징으로 볼 때 숙주 밖에서는 어떤 형태로 존재해요? 단백질 결정 형태로 존재한다라고 합니다. 자, 단백질 결정을 쉽게 조금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이해하면 좋다라고 했었어요? 단백질 가루라고 했어요. 그냥 단백질 가루야, 밖에서는. 아무리 치명적인 바이러스라도 사람 몸에 들어오기 전에는, 어떤 동물의 몸에 들어가기 전에는, 숙주의 몸에 들어가기 전에는 그냥 가루라고요. 아무것도 못해요. 됩니까? 다만 얘가 숙주 내에서 조금 특이한 일을 하죠. 자, 숙주 내에서는 자신의 효소는 쓸 수가 없습니다. 왜요? 없으니까요. 숙주 내에서 이 숙주의 효소를 이용을 하면 뭐를 합니까? 물질 대사를 한다라고 해요. 이 물질 대사를 할 때 보통 합성 과정이 나옵니다. 합성 과정들. 뭐를 합성할까? 단백질 껍질과 자신의 핵산을 복제합니다. 복제를 통한 증식을 해요. 됩니까? 그리고 이 복제를 통한 증식 과정에서 뭐가 일어나요? 돌연변이.
돌연변이가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는 중간 단계라고 표현합니다. 중요한 건 이 효소가 누구 거라고요? 족주 거라는 거예요. 독립적으로 물질돼서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됩니까? 자, 그리고 얘들 같은 경우에는 찾아내는데 시간이 좀 걸렸다라고 했어요. 그게 얘의 크기가 너무너무 작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얘는 세균보다 크기가 어때요? 작다. 까지. 바로 주시면 바이러스의 특징까지 해가지고 가장 많이 나오는 투톱은 다 집었어요. 됩니까? 자, 3번, 4번 좀 쉬워요. (3번) 균류를 할 겁니다. 자, 균류는 내가 정말 가르칠 때마다 계속 이야기를 하지만 세균이 아니야. 아닙니다. 세균이랑 다른 거예요. 균류는 뭐라고 했어요? 대표적인 예시가? 곰팡이, 버섯 이런 것들 말합니다. 곰팡이랑 버섯. 자, 왜 세균과 다르냐? 애당초 세포 구조가 달라요. 자, 얘 구조는 보통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진핵세포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학교마다 이걸 언급해주는 경우도 있고 안 해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좀 달라서 그래요. 생명체마다. 근데 우리가 간단하게 버섯 생각해봐. 버섯 단세포예요? 아니죠. 버섯들도 세포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다세포입니다. 다만 이 다세포의 의미가 조금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동물 식물에 나와 있는 조직, 기관 이런 거랑은 조금 다른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걸 일반적으로 동식물과 같은 다세포 생명체다라는 말을 잘은 안 쓰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어쨌든 얘 같은 경우에는 진핵세포예요. 진핵세포. 그 말은 우리가 통합과학 때 배웠던 막성 세포 소기관을 가지는, 핵을 가지는 여러 가지 세포 소기관을 가지는 그러한 종류의 세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진핵세포예요. 자, 얘 같은 경우에는 따로 우리가 분류 같은 것들은 보진 않을 겁니다. 이 분류는 나중에 1학기 기말고사 때 생명체 분류하는 걸 따로 배울 거거든요. 그때 조금 학교에 따라서 더 자세하게 들어갈 거예요. 우리는 뭐부터 배울 거냐면 질병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질병. 자, 이 균류에 의해서 생기는 질병 같은 경우에는 90% 이상이 이거예요. 무좀으로 출제됩니다. 무좀 있어요? 무좀 있어요? 확신해? 너희들? 없다고?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열심히 끄덕이는 친구를 봤네요. 그래, 있을 수 있어, 얘들아. 별거 아니야. 무좀이 뭐야? 발이 좀 간지러운 거. 각질 생기고 발 각질 생기고 그런 거. 간지럽고. 상민이 어떻게 알고 있지? 아니, 그럴 수 있어, 상민아. 별거 아니야.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무좀이 그런 증상을 가지고 있죠. 근데 안 간지러운 무좀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그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 발도 깎아봤어요? 안 깎아본 친구도 있니? 깎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 발톱이 여러분들 보통은 되게 생각보다는 얇아요. 그래서 되게 매끈매끈해야 돼요, 표면이. 근데 발톱 표면이 좀 이렇게 울퉁불퉁하고 발톱이 좀 두꺼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발톱 색깔이 약간 노란색 빛을 띠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거 무좀이에요. 무좀균에 지금 침식당한 겁니다. 다리. 설마 내가 보통 맞아요. 근데 무좀은 여러분들 되게 질병인데 어떤 질병이라고요? 감염성 질병이라고요. 아버지들이 되게 많이 가지고 있어요. 아버지들이 많이 가지고 계신 이유는 너희들 맛있는 거 사주고 옷 사주고 하신다고 일하시잖아, 계속.
신발을 되게 오래 신고 일을 하셔야 돼요. 발에 땀이 나도록 일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발이 되게 습하고 따뜻한 환경이 많이 됩니다. 그 경우에 무좀균이 자라기 되게 좋은 환경이 돼요. 그래서 되게 아버지들이 많이 걸리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여러분들 편의점 가는데 신발 신기 귀찮은 거야. 여러분 신발. 뭐 아버지 신발 크잖아 보통. 아빠 신발 좀 갔다 올게. 신고 갔다 올게. 툭툭 신는 순간 어떻게 돼요? 짜잔, 이제 무좀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아버지 신발 신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특히나 여자애들 많이 안 걸리거든요. 남자애들 발병 확률이 20대 때 엄청나게 증가해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좋아하는 군대 가야지. 그치? 군환 여러분들 아침에 신어요. 그럼 6시에 다 이제 업무가 종료되거든요. 그때까지 못 벗습니다. 못 벗어요. 요즘 모르겠어요. 근데 나 때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군화가 되게 통통 잘 되고 좋은 구조일 것 같니? 아니거든. 무좀 많이 걸려요. 그럼 나만 조심하면 되겠어요? 아니에요. 왜요? 세탁기 같은 거 같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또 무좀이 잘 걸립니다. 무서운 것이 무서워. 되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앓고 있어요. 본인이 자각을 못해서 그렇지. 또 하나만 더 쓴다라고 하면 만성적인 폐질환들이 있거든요. 곰팡이에 의해서 감염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되게 웬만하면 균류에 의해 걸리는 질병 뭐가 나온다고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무좀. 그렇죠? 무좀으로 나와요. 자, 그러면 이 무좀을 우리가 없애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상민이 이거 고쳐야 될 거 아니야. 그쵸? 치료제가 있습니다. 다행이야, 상민아. 치료제가 없다고? 사줄까? 그래, 필요 없다고. 자, 항진균제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치료제예요. 효과 좋을까 안 좋을까? 안 좋아요. 왜요? 대개 여러분들 어떠한 질병의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그 병원체가 우리와 다른 점을 이용을 해서 우리와 다른 중요한 그것들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없어요. 자, 세균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세포벽을 가지고 있고 원핵세포입니다. 그러니까 다세포이면서 진핵생물이 우리랑은 다르다고요. 그래서 그 점을 이용을 해서 세균을 죽이는 거야. 바이러스라는 건 애당초 생명체가 아니죠. 이 점을 이용을 해서 죽여버린다고요. 근데 저 균류는 어때요? 진핵이야 원핵이야 세포가? 진핵세포죠. 애들에 따라서 다세포죠. 여러분 다세포 진핵세포를 가지고 있는 생명체잖아. 그치? 그러니까 우리랑 공통점이 너무 많아. 그러다 보니 치료제의 효과가 좀 떨어져요. 효과가 좀 떨어져. 그래서 보통 이 균류에 의한 질병 같은 경우에는 항진균제를 한 번 사용한다라고 해가지고 낫지를 않아요. 실제 무좀약 같은 경우에도 되게 오래 발라야 돼요. 되게 오래 발라야 돼요. 그래서 치료제까지 하면 이 균류가 모두 끝이 납니다. 되게 짧죠? 자, 그럼 4번. 원생생물 볼 거예요. 자, 얘가 뭔지는 딱 구조 들으면 압니다. 구조. 얘는 단세포, 진핵세포를 가지고 있는 생명체들이에요. 얘는 단세포이면서 진핵세포 형태로 세포를 가진 생명체들입니다. 뭐 어떤 게 있겠어요? 아메바, 말라리아 원충, 트리파노소마, 집신벌레 뭐 이딴 것들입니다. 우리 걔들은 뭐라 부른다고요? 원생생물이라 부릅니다. 자, 얘 질병.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원생생물들 같은 경우에는 대개 중간 숙주가 존재합니다. 쌤이 괄호치고 중간 숙주들 적어줄 거예요. 자, 중간 숙주라는 건 뭐냐면 최종적으로 예컨대 사람한테 가기 전에 다른 생명체를 거친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예로 말라리아가 있어요. 말라리아라는 질병은 말라리아 원충에 의해서 걸리는 거고요. 말라리아 원충에 감염된 모기를 말라리아 모기라고 하는 겁니다. 말라리아가 모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얘는 중간 숙주가 누구라고? 모기. 됩니까? 그리고 수면병이 있어요. 계속 자는 병이야. 이거 들으면 설마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치죠.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냥 자는 정도가 아니라 못 깨요, 계속. 얘는 어떤 중간 숙주를 가지냐? 파리예요. 근데 진짜 파리한테서 옮은 거 아닐까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파리가 아니에요. 니들이 생각하는 파리들 좀 큰 거 얼마네? 손가락 펴내봐. 이만하다고? 우웅 다녀요. 팔이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들 아는 거 큰 거. 맞지? 커봐서 얼마나다고요? 이 수면병을 옮기는 파리는 이만합니다. 흡혈파리라고 해서 있어요. 잉 날아다니는 게 아니라 우웅 날아다녀요. 모기는 피를 빨거든요. 어떻게 빨아요? 바늘로 푹찍 해가지고 빤단 말이야. 얘는 턱으로 살을 찢어가지고 피를 빨아요. 보법이 다르시다고 이 친구는. 이만한 거. 되게 아프리카에서 걸립니다. 아프리카에서. 그래서 이름도 트리파노소마라는 친구가 있거든요. 트리파노소마라는 원생 생물에서 걸립니다. 그래서 이거 이름을 암기시킨 학교는 잘은 없어요. 근데 암기시키는 방법은 있거든요. 그건 학교에서 하면 나중에 알려줄 겁니다. 수면병 파리가 있고요. 대개 예로 나와요. 대개. 한 7, 80% 이상 예로. 가끔씩 예로 나오고요. 정말 가끔씩 뭐도 나오냐? 아메바성 이질에 대해서도 나와요. 근데 얘는 조금 기출 성능이 떨어져요. 그래서 보통 이 원생 생물 나와 있고 뭐 문제에서 특징 같은 것들 이런 거 물어보면 되게 이 중간 숙주들이 뭐다? 곤충이나 오염된 물 등이 되게 중간 숙주혹은 이 병에 걸리게 만들어주는 매개체들이다 라고 나와요. 됩니까? 치료제에 대해서는 딱히 언급을 안 합니다. 됩니까? 여기까지 하면 대표적으로 나오는 4개 마무리했어요. 그럼 하나 더 해야지. 이거는 최근에 많이 나오는 형태는 아니고 알고는 있어야 돼서 한번 언급해 줄 겁니다. 바로 변형 프라이온이에요. 변형 프라이온. 자, 이 변형 프라이온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할 때는 간단하게 보시면 됩니다. 프라이온이 어떻게 된 겁니까? 변형된 거예요. 자, 그럼 프라이온은 어떤 생명체일까? 생명체 아닙니다. 얘는 단백질이에요. 변형 프라이온은 그냥 단백질이에요. 단백질. 우리 중추신경에서 되게 중요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기능을 하고 있는 단백질의 하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 프라이온이 어떻게 되면 문제라고요? 변형됐을 때가 문제라는 거예요. 됩니까? 이 프라이온을, 변형 프라이온을 우리가 생물학에서는 재미삼아 어떻게 부르냐면 좀비 단백질이라고 불러요. 좀비 단백질. 좀비 알아? 좀비? 좀비가 뭐야? 죽으라고? 좀비가 뭐야? 그 뛰어다니는 시체 있잖아요. 그치? 좀비 보면 그냥 시체가 좀 뛰어다닐 수도 있네 하고 그냥 구경을 합니까? 도망다닙니다. 영화 보면. 왜요? 걔가 어떻게 여러분들을? 감염시켜 어떻게? 물어서. 그럼 어떻게 돼? 갑자기 했다가 좀비 돼가지고 뛰어다니잖아 이렇게 하고. 얘가 하는 짓거리가 좀비 같다는 거예요. 따라 쓰지 마세요. 변형 프라이온이야. 좀비니까 누가 빨갛게 되겠죠? 얘가 옆에 있는 정상 프라이온을 이렇게 물어. 앙 하고 물어요. 그럼 얘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변형 프라이오는 변해요. 그 다음에 좀비 무리가 돼서 붙어요. 좀비 무리가 돼서. 그럼 옆에 있는 또 착한 프라이오는 물어 앙 하고 그럼 얘도 뭐가 돼요? 좀비 돼요. 변형 프라이오는 됩니다. 근데 이제 무리가 커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점점 얘 덩어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커져요. 그걸 플락이라 그러거든요. 뇌에 이런 플락들이 생겨요. 단백질 덩어리들이. 그러면 뇌가 똑바로 적용할 수 있겠어 없겠어요? 없죠. 구조 파괴되면서 스펀지처럼 구멍이 생겨요. 뇌에. 그게 변형 프라이온에 의해서 걸리는 질병들의 특징입니다. 그럼 결국에 뇌가 똑바로 작용을 못하니까 미쳐요. 대표적인 예시가 광우병. 그다음 사람이 걸리면 야코병. 그다음 양도 걸립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간단하게 언급되긴 해요. 간단하게. 됩니까? 그래서 간단하게 질병들 예시만 살짝 적어주고 여기 내용 마무리할 거예요. 변형 프라이온에 의해서 걸리는 질병으로는 광우병, 야코병 등이 있습니다. 전 교육 과정에서도 되게 간단하게 언급하는 부분이거든요. 좀 축소된 부분이라 이건 학교에서 다루는 경우와 안 다루는 경우가 좀 나뉘어질 거예요. 됩니까? 그럼 사람은 어떻게 걸릴까? 광우병, 손은 어떻게 걸리고? 변형 프라이온은 섭취하면 걸려요. 변형 프라이온은 어디에 있다고요? 중추신경이에요. 그럼 중추신경 먹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된다고요. 근데 소는 중추신경을 먹어요? 육식동물이야? 소울이에 여러분들 가서 먹으면 뜯겨 먹어요? 아니거든요. 근데 소는 왜 걸릴까? 소사료 때문에 그래요. 소사료. 소사료에 예전에 죽은 동물 사체들 같은 거 그냥 넣고 갈았거든요. 그렇게 막 죽이도 했었거든요. 거기서 걸리는 겁니다. 프라이온이 거기에 들어가서. 사람은요? 소를 먹어서 되게 그 경우 많이 없어요. 여러분들 소 뇌 먹어요? 뭐 소 척수 막 쪽쪽 빨아 먹어? 안 그러잖아. 되게 왜 걸릴까? 예전에 많이 이야기 나왔던 게 보고가 됐던 게 원주민들 중에서 문명을 아직까지 접하기 전 그 원주민들 중에서 장례 문화 중에 죽은 사람을 먹는 장례 문화를 가진 그런 부족이 있었어요. 거기서 많이 보고가 됐습니다. 거기 뭐라 그러면 안 돼. 그 사람들 문화예요. 죽었잖아 어차피. 그치? 그럼 이제 이 사람이랑 먹어서 나와 하나가 된다. 다른 사람 먹는 게 아니고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보고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사실 현대에서는 잘 보기 힘들겠죠. 그치? 이런 것들이 존재한다 정도만 보시면 돼요. 됩니까? 그래서 원래는 여기 3번도 있긴 해요. 3번은 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감염성 질병에 걸리지 않을까? 집 갔다 와서 뭐 한다? 집 갔다 와서 한다. 밖에 나갔다 와서 뭐 한다? 손 씻기. 해요? 하세요. 이제 안 씻죠, 잘. 손 어떻게 씻어요? 반갑습니다. 그럼 엄마가 손 씻어. 네. 손 씻었어요 하잖아요, 그렇지? 근데 씻으면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비누 30초 이상. 또 음식은 어떻게 먹어야 돼요? 익혀서 먹어야 돼요. 맞지? 떨어진 음식 주워 먹으면 돼, 안 돼? 주워 먹으면 익혀서 드세요. 알겠죠? 익혀서 먹는다. 또 샤워를 한다 안 한다? 하셔야 돼요. 씻기. 이걸 내가 써야 되겠니? 도덕책이에요. 그런 거는 상식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도 안 하겠지. 그래서 그런 것들이 보통 마지막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6강 전부 끝났어요. 이걸로 한 강이 끝이 났어. 진짜 별거 없죠. 여기는 실제 문제 수도 되게 적어요. 육강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암기 잘 하셔야 됩니다. 육강은 어떤 형태로 문제가 많이 나오냐면 우리 문제 유형 중에서 OX표랑 특징표 나오는 거 있지. 특징표랑 벤다이어그램 나오거나 그 유형으로 진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는 암기가 주된 부분이라 암기 빡빡하게 잘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7강 들어갈 겁니다. 7강. 자, 이렇게 우리가 병원체를 공부해봤어요. 근데 이 병원체가 우리 몸으로 들어왔어.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건데 그 이야기를 해보는 게 7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본은 2번 우리 몸의 방어작용에 대해서 공부해 볼 거예요.
부세로 면역입니다. 이 면역이란 말 많이 들어봤죠? 그렇지. 이 방어작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프면 면역력이 많이 떨어졌다 이런 말 쓰잖아요. 그렇죠? 그 말이 여기서 온 겁니다. 자, 우리 몸은 외부의 다른 물질이 내 것이 아닌 내 몸에서 합성할 수 없는 외부의 물질이 들어오는 경우에 이거를 막아내는 방어 시스템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이거를 면역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 면역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면역이 있고요. 나중에 만들어지는 면역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선천성 면역과 후천성 면역이라고 나뉘어서 불러줍니다. 그래서 우리 두 개를 공부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먼저 볼 거는 선천성 면역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보통 뭐라 표현해 주냐? 비특이적 방어작용이다 라고 표현해 줍니다. 선천성 면역 이렇게 불러줍니다. 자, 비특이적이 뭐예요? 비특이적. 비특이적이 뭐야? 비특이적. 특이적이지 않다. 특이적인 게 뭔데? 약간 평범한 것과 다른. 평범하지 않은 방어작용이에요. 그러면? 평범한 방어작용. 아, 평범한 방어작용? 네. 그러니까 특이적이라는 거는 확실한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결정된 대상이 있다는 거야. 그럼 비특이적이라는 거는요? 결정된 대상이 있다라는 거야? 없다는 거야? 없다라는 겁니다. 비특이적 방어작용은 기준이 하나예요. 내 거냐, 내 몸에서 만들 수 있는 거냐. 그게 아니라면 다 맞겠다라는 거야. 바이러스든 원생 생물이든 균류든 세균이든 꽃가루든 뭐든 내게 아는 거는 맞겠다고요. 그게 비특이적 방어작용입니다. 이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됩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외부 물질들을 막을 때 가장 먼저 해줘야 되는 거는 물리적 장벽을 치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닌 게 내 몸 안으로 들어오는 거를 막겠다라고요. 그러면 물리적으로 막는 게 제일 첫 번째겠지? 그치. 그래서 우리가 이 피부를 통해서 물리적 장벽을 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피부라는 건 여러분들 단순하게 한 층이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아닙니다. 피부는 가장 끝에 각질층이 있어요. 죽은 세포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각질층이 있고요. 각질층을 뚫고 들어오면 표피층이 있어요. 표피층. 여러분들 보통 손톱 같은 거 끝부분 뜯어서 바로 피나요? 아니죠. 뭐 굳은 살 같은 게 나오다가 더 뜯으면 피가 나죠. 그래서 표피를 벗기면 그 아래에 진피층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는 한 층이 아니라 되게 여러 층으로 두껍게 만들어져 있는 물리적 장벽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됩니까? 피부, 얘는 우리 몸의 가장 두꺼운 물리적 장벽이다라고 표현해요. 물리적 장벽. 자, 이 물리적 장벽의 역할을 하는 것뿐 아니라 피부는 주로 두 가지를 분비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들 보통 몸에서 뭐가 분비돼요? 피부에서? 남자애들 얼굴 잘 안 씻잖아. 그치? 그럼 얼굴이 반짝반짝해져요. 왜 그래요? 피지. 그리고 여러분들 꼭 운동하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몸에서는 계속 뭐가 나고 있어요? 땀이 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피부가 계속 분비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두 가지는 피부가 물리적 장벽에 더해가지고 밖에 코팅하는 거예요. 그래서 땀과 피지가 분비됩니다. 아니 얘들은 왜 분비하냐? 이 땀과 피지에 산성 성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액성을 따지면 산성입니다. 단백질은 이 pH에 되게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땀과 피지가 분비가 되면 우리 피부에 세균 증식을 억제해줘요. 세균 증식을 억제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천적으로 밖에 있는 병원체나 외부 물질들이 우리 체내로 들어오는 걸 막아줘야 돼요. 이렇게. 됩니까? 자, 여러분들 몸은 싹 다 피부로 돼 있어요. 근데 막 말랑말랑하고 저 그래? 각막도 막 말랑말랑하고 흔하죠. 잘 때 각막에 이렇게 막 로션 바르고 그래요? 입안은 어땠니? 입안은 피부야? 여자애들 막 지금 놀러 갈 때 파운데이션 안에 바르고 그래요? 아니죠. 코안은 어때요? 소화관 벽은 어때? 여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피부가 아니라고요. 그치? 그치? 이런 부분들은 되게 어떤 부분이냐면 외부와 소통을 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우리 각막은 어때요? 바깥과 빛을 계속 교환을 해줘야 돼요. 맞지? 우리 코안은 어때요? 화학 물질을 캐치해야 돼요. 우리 기관은 어때요? 숨관. 바뀐 용어예요. 숨관은 어때요? 공기를 받아들이고요. 폐로 가서 기체 교환을 해야 됩니다. 소화관 벽은 어때요? 영양소를 계속 흡수를 해줘야 된다고. 이렇게 외부와 소통을 해야 되는 부분들은 이런 두꺼운 물리적 장벽이 있으면 소통이 힘들단 말이야. 그래서 되게 얇은 표피층으로 되어 있어요. 우린 거기를 뭐라고 불러줄 거냐면 점막이라 불러줄 거예요. 점막. 점막. 입안, 코안, 각막, 숨관, 숨관가지, 소화관 벽 등 우리는 점막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덮여있다. 적어줄게요. 숨관, 숨관이 뭐야? 소화관 벽 등 좀 간단하게 쓸게요. 됩니까? 자, 얘들 또한 얇긴 하지만 외부와 어느 정도의 장벽은 만듭니다. 그래서 얇은 물리적 장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얇은 물리적 장벽이다. 근데 얇단 말이야. 외부 물질이 생각보다 침투하기가 좋아요. 침투하면 돼야 안 돼? 안 되겠지. 그러니까 외부 물질을 조금 막을 수 있는 코팅제를 발라놨습니다. 끈적끈적한 코팅제를 발라놨어요. 우린 그걸 뭐라 부르냐면 점액이라 불러요. 끈적끈적. 이 점막세포는 뭐를 분비한다고? 점액을 분비합니다. 그러면 이 끈적끈적하다 보니까 외부 물질들이 들어오다 어떻게 되겠어요? 잡히는 경우들이 생긴다고요. 잡히는 경우들이. 특히나 어디에 많이 나오냐면 여러분들 숨관에 이렇게 많이 나와요. 많이 나와. 이해됩니까? 그러면 이 숨관에 나중에 이 점액과 외부 먼지들과 병원체들이 섞이겠죠. 그거 어떻게 해야 돼? 뱉어야 됩니다. 뱉어야 돼요. 그치? 우리 그걸 뭐라 불러야 됩니까? 뭐라 불러요? 가래라고 하는 거야. 가끔 가래 삼키는 친구들 있거든요. 삼키지 마세요, 여러분들. 안 좋습니다. 뱉으세요, 무조건. 그럼 봐봐, 얘들아. 따라 그러지 마시고요. 여기 숨관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가래가. 중력에 의해서 어디로 내려가겠니? 아래로 내려갈 거 아니야. 근데 가래가 어떻게 뱉어지는 거야? 반중력 장치라고 달아놨어요, 여기다가. 기침.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 숨관 같은 경우에 특히나 점막이 있는 곳에는 세포들이 얇은 섬모라는 털이 달려있어요. 털. 검은색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런 털이 달려있어요, 세포에. 이 털이 움직여요.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냐면 중력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여요. 계속 움직여. 그럼 얘들 어떻게 되겠어요? 조금씩 올라가는 거. 그래서 우리가 뱉을 수 있는 거예요. 됩니까? 그래서 가끔씩 이 부분이 나와요. 가끔씩 뭐가 나오냐면 먼지, 병원체, 점액이 섞이면
선모 운동을 통해서 점막세포의 선모 운동을 통해서 외부로 배출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혼합물을 배출한다고요. 뭐를 통해서? 선모 운동을 통해서. 담배 피면 가래 많이 끓는다 들어봤어요? 들어봤어? 또 왜 그럴까? 따라듣지 마세요. 담배 피잖아요. 그러면 이 담배 연기가 이 선모 운동을 방해합니다. 정확히는 중지시켜요. 기능을 떨어뜨려요. 그럼 원래 계속 움직여야 되는 담배 피면 어떻게 된다고? 얘들이 안 움직여. 그냥 가래가 안 뱉어지고 쌓이는 겁니다. 그래서 담배가 뭐 가래가 끓는 말 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피지 마세요. 이게 점막입니다. 되죠? 3 자, 분비액들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이 분비액이라고 하면 외분비액들 말하는 거예요. 외분비액들. 몸 밖으로 배출하는 것들. 되게 피지나 땀이나 눈물이나 점액 등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는 되게 중요한 물질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성분으로서. 뭐가 들어있냐면 세균의 이 세포벽을 분해하는 항균성 단백질이 들어있다라고 표현을 해요. 우리는 이 항균성 단백질을 뭐라 불러주냐면 라이소자임이라고 불러줍니다. 이게 피지나 땀 같은데 눈물 같은데 들어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항균성 단백질 라이소자임을 또 다르게 어떻게 불러주냐면 얘는 분해 효소예요. 그래서 이화작용 효소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기도 합니다. 이 효소예요. 이 이화작용 효소입니다. 이화작용 효소. 이걸 가수분해 효소라 불러주거든요. 가수분해 효소. 물을 하나 첨가시켜가지고 물질을 분해시키는 거예요. 통합과학에서 탈수축합 배워본 적 있죠? 탈수축합의 옆반응이라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이 들어있으니까 코팅해놓는 거에 더해서 혹시나 세균이 앉아있으면 세균을 그냥 다 분해시켜버리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자, 이게 우리 몸에서 가장 첫 번째로 외부로부터 방어해주는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다, 구조들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있다라고 해서 병원체가 몸 안으로 안 들어와? 들어온단 말이야. 여러분들 피부는 강철이 아니에요. 아담한티움이 아니라고. 뚫린단 말이야. 어떤 경우에? 상처가 나는 경우에. 그치? 상처 나면 장벽들이 깨져버리는 거거든. 그럼 병원체들이 쉽게 들어와요. 쉽게 들어온다고. 여기에 점액들 같은 것들이 발려있는 점막 같은 경우에도 결국엔 되게 얇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외부 물질이 들어오기 쉬워. 그러면 결국에 병원체를 이 선천성 면역에 있는 이 세 가지만으로는 막을 수가 없거든요. 들어오는 경우도 있을 거란 말이야. 그쵸? 그럼 들어오는 경우에 어떻게 해야 돼요? 걔를 빨리 없애줘야 돼. 들어오는 애들을 없애줘야 돼. 그래서 그 부분들을 우리가 염증 반응이라고 배울 건데 계속하면 너희들 정신 나갈 것 같아요. 10분만 쉬었다가 시작할 겁니다. 10분 쉬었다가 시작하자. 식이 뭘까? 식? 먹는다라는 거예요. 먹는다. 뭐를요? 세포 혹은 균 이렇게 적혀 있는 겁니다. 이해되죠? 그러니까 병원체를 잡아먹는 거예요. 자, 식세포 작용은 백혈구에 의해서 일어나는데 여러분들 중학교 때 백혈구라는 게 혈구의 한 종류다라고 배웠죠.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이걸 혈구다라고 배웠단 말이야. 그렇죠?
적혈군 하나밖에 없거든요. 근데 백혈군 사실 종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엄청 많아요. 그 중에서 대식세포라는 백혈구가 있거든요. 이번에 바뀐 용어는 뭐 큰 포식세포라서 하던데 이게 뭐 하는 짓거리인지 모르겠어요. 자, 대식세포 혹은 큰 포식세포가 병원체나 우리 몸에서 들어온 이 외부 물질을 흡수하고 분해하는 작용을 우린 식세포 작용 혹은 식균 작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림 따라 그리지 마시고요. 태권도 여기 나쁜 세균이 들어왔어. 세균이 얘를 잡아먹는 겁니다. 앙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몸에서 분해시켜 버리는 거예요. 됩니까? 여기가 큰 포식세포 혹은 대식세포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그럼 병원체가 들어왔어. 그럼 빨리 얘들을 불러야 될 거 아니야. 빨리 백혈구들을 불러가지고 제거를 해야 될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반응을 염증 반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염증 반응. 자, 염증 반응이라는 거는 병원체나 외부 물질이 이 체내로 침입했을 때 제거하는 반응이에요. 자, 그 과정에서 염증 반응이 일어나면 우리 몸에선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거든요. 증상. 자, 대표적인 염증 반응이 여드름이에요. 여드름. 자, 여드름 색깔 어때? 빨개요. 주변이 그쵸? 빨개. 그래서 증상으로는 붉어짐이 있어요. 붉어짐. 그럼 친구 여드름 났어. 그러면 가가지고 띠 하고 눌러봐. 그럼 어떻게 돼요? 여드름 띠 눌러주면 친구가 때릴 거예요. 그쵸? 엄청 아파요. 통증이 통증. 그럼 여드름은 평평하니 볼록 튀어나왔니? 튀어나와 있어요. 그쵸? 붓기가 있습니다. 자, 염증이 일어난 부분들은 되게 붉어지고요. 붓기가 생기고요. 아픕니다. 이런 증상들을 동반하게 돼요. 됩니까? 그럼 이런 것들이 왜 일어나는지 또 누가 관여하는지를 우리 한번 공부해 볼 거예요. 됩니까? 첫 번째로 관여하는 세포들 한번 볼 겁니다. 두 개의 세포가 관여한다라고 우리는 보통 표현을 해요. 누가 관여를 하냐? 첫 번째로 비만 세포가 있습니다. 상민이라고? 왜 그래? 두 번째가 백혈구예요. 이 백혈구라고 하면 대식세포, 이 큰 포식세포와 같은 친구들을 이야기합니다. 비만세포는 왜 비만세포일까? 상민아 왜 그렇게 생각해? 무슨 말이야? 아니야. 세포가 뚱뚱해? 세포가 어떻게 있어요? 턱도 두 개고 이게 비만세포니? 아니야. 상민 왜? 이게 비만세포예요? 아니야.
자, 비만세포는 왜 이름이 비만세포냐? 실제로 이게 비만이랑 연관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세포가 영양 성분이 풍부하게 있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한테서 많이 발견돼요. 그러니까 면역에 관한 세포인데 아니야. 왜좀 아무 말도 안 해? 눈빛을. 영양 성분이 많은 사람한테서 많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예전에 이제 사람들이 연구를 했어요. 연구를 뚱뚱한 사람이랑 마른 사람이랑 연구를 했는데 마른 사람이라고 하면 되게 영양 성분이 풍족한 사람이에요? 부족한 사람이에요? 부족한 사람이죠. 그래서 비만은요? 넘쳐요. 넘쳐 흐르는 사람이라고요. 그 사람한테서 많이 발견이 돼가지고 아 이게 비만과 관련된 세포구나라고 해서 비만세포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 비만과 연관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면역 반응과 연관되어 있어요. 정확히 염증 반응에 연관되어 있는 세포입니다. 이 비만세포는 어떤 화학 물질들을 생성하고 분비를 하거든요. 얘는 히스타민이라는 화학 물질을 생성하고 분비를 합니다. 이런 기능을 하는 세포예요. 됩니까? 돼요? 자, 여기 히스타민이라는 거 들어봤어요, 여러분들? 이거 알러지 있는 사람 들어봤을걸요? 알러지 있는 친구들 좀 알러지 올라올 것 같아요. 그러면 알러지 약 먹는데 거기 뭐라 적혀 있냐면 항히스타민제라고 적혀 있습니다. 히스타민 기능을 막아주는 약이라고 적혀 있어요. 자, 히스타민은 어떤 기능을 하는 화학 물질이냐? 얘는 모세혈관을 확장시키고요. 투과성이라고 할게요. 투과성을 증가시켜줍니다. 그리고 백혈구를 끌어모아요. 백혈구 유도 기능이 있어요. 자, 모세혈관 확장, 투과성 증가, 그 다음 백혈구를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 이게 히스타민이라는 친구의 기능입니다. 됩니까? 자, 그럼 여기에 관여하는 이 백혈구 대식세포는 뭘 하겠어요? 식세포 작용이라는 걸 하는 겁니다. 우리 금방 배웠다. 다른 말로 식균 작용. 되죠? 자, 그러면 이 염증 반응의 과정은 어떻게 되냐? 좀 간단하게 표현을 해줄 겁니다. 간단하게. 자, 제일 먼저 이 상처 부위로 병원체가 침입합니다. 그러면 근처에 있던 비만세포가 이 상처 부위로 히스타민을 분비합니다. 히스타민을 분비해요. 자, 그럼 두 번째 히스타민이 작용을 합니다. 자, 히스타민이 작용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모세혈관이 확장되고요. 모세혈관의 투과성이 증가하고요. 근처로 누가 모인다고? 백혈구가 유도됩니다. 됩니까? 그러면 이 대식세포 백혈구가 상처 부위로 유도돼요. 자, 그럼 상처 부위로 온 백혈구가 뭘 하겠어요? 식세포 작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병원체를 제거해 주는 거예요. 자, 이걸 여러분들 그림으로 문제에서 좀 보게 될 거거든요. 다 쓰신 분들은 103페이지 보세요. 103페이지. 103페이지 11번 보면 여기 있는 1, 2, 3 과정을 간단하게 그림으로 표현을 해준 겁니다. 되게 그림 단계가 이렇게 2단계로 나와 있거나 3단계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11번 문제 그림 보면 상처 부위로 지금 병원체가 들어오고 있고요. 히스타민을 분비합니다. 기억이. 그치? 이 기억이 무슨 세포인 거예요? 비만 세포인 겁니다. 자, 그럼 이 히스타민이 분비된 곳으로 지금 시간 지났어요. 가. 그러면 그 오른쪽에 그림 보시면 모세혈관이 어떻게 됐어요? 두꺼워졌죠? 넓어졌지? 넓어지면서 그 틈이 생겼단 말이야. 그 틈으로 지금 누가 기어 나오고 있어요? 어떤 세포가 기어 나오죠? 어느 방향으로? 히스타민 방향으로. 그럼 기어 나온 친구가 누구예요? 백혈구입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백혈구는 이렇게 꿈틀꿈틀 움직여요. 움직여. 그럼 와가지고 얘가 뭘 하겠어요? 식세포 작용을 한다라는 거를 보여준 겁니다. 자, 이 과정 그림으로 나중에 많이 보실 거예요. 문제 풀 때. 그래서 이게 간단하게 워딩으로 정리한 거고요. 그래서 이 워딩이 여기 있는 그림으로 조금 보였으면 좋겠어요. 됩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우선 막아주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모든 병원체나 외부 물질 막을 수 있겠어? 없겠어? 못 막아요, 다는. 결국에 아무리 염증 반응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막을 수가 없다고요. 막을 수가 없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이제? 들어와서 퍼져나가는 그 친구를 특정해서 조져야 돼 이제. 우린 그거를 두 번째 특이적 면역 반응입니다. 방어작용인 후천성 면역을 한번 배워볼 거예요. 아, 맞아. 히스타민의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 여드름이 그렇게 붉고요, 튀어나오고요, 아픈 거예요. 여기 모세혈관 열려가지고 물질들 모이죠. 모세혈관 커지죠. 그럼 피가 많이 흐르겠죠. 붉게 보이고요. 물질이 엄청 모이잖아. 히스타민, 백혈구, 병원체 싹 다 모여 있잖아. 그러니까 튀어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면 튀어나와 있으면 물질들이 빽빽해졌겠죠. 그러면 근처에 있는 신경세포가 눌리거든요. 그래서 보통 약간 꾹꾹 누르는 통증이 느껴지는 겁니다. 그럼 여드름 결국 안에 하얗게 만들어지지. 그게 백혈구 사체들이 모인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염증 반응에는 저런 것들이 만들어진다. 두 번째. 그러면 이제 얘들이 저런 면역 반응, 선천성 면역 반응을 뚫고 들어오면 어떡하냐? 바로 특이적 방어작용. 이 후천성 면역을 통해서 들어온 친구들을 제거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특이적이라는 거는 대상이 정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치? 특정 대상을 골라서 죽이는 게 특이적 방어작용이에요. 됩니까? 요거는 후천적으로 얻는 거예요. 그래서 애기들은 이 후천성 면역을 안 가져요. 아직은. 왜냐면 이거는 특정 대상을 죽이는 거거든. 그 특정 대상은 내 몸 내부로 침입한 특정 바이러스라든지 세균이라든지 균이라든지 원생생물이라든지 이런 친구들 말하는 거예요. 들어와야지 얘에 대한 정보가 있잖아. 아기 때는 아직까지 얘들의 감염이 안 됐을 거라고요. 감염이 안 됐으면 내가 어떻게 얘를 딱 특정할 수 있겠어요? 경험이 없는데. 그래서 아기들은 후천성 면역이 아직까지 갖춰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기들이 쓰는 뭐 용품들이나 먹는 거나 다 어때요? 살균 처리하고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아직까지 면역 적용을 잘 못하기 때문에. 이해되죠? 그래서 나이 먹으면 먹을수록 더 많이 갖춰지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 특이적 방어작용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기본 지식을 갖추셔야 돼요. 그래서 그 내용들 먼저 할 겁니다. 자, 첫 번째로 이 특이적 방어작용에 관여하는 백혈구들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볼 거예요. 우리는 이 백혈구들을 뭐라 불러줄 거냐면 림프구라고 불러줄 겁니다. 림프구. 얘들 일종의 백혈구예요. 림프구. 자, 림프구는 두 종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로 T 림프구와 B 림프구 두 종류의 림프구가 존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 백혈구들은 만들어지는 곳은 동일합니다. 어디서 만들어지냐면 골수에서 만들어져요. 이 두 백혈구들은 골수에서 생성됩니다. 골수에서 생성돼요. 골수에서 태어나는 겁니다. 근데 얘들 같은 경우에는 기능이 우리 몸에 들어온 외부 물질들을 조진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훈련을 받아야 돼. 훈련 받는 것이 좀 달라요. 자, 그럼 다 똑같은 훈련 받으면 될까 안 될까? 안 돼. 그럼 전쟁 나가잖아요. 그러면 하는 일이 다 다르단 말이야. 보직이 다르다고요. 여러분들 곧 알게 되실 거예요. 예컨대 소총 쏜 사람, 총 쏜 사람 있어야 되겠죠. 소총수도 있어야 될 거고, 탱크 몰고 다니는 분도 있어야 될 거고, 보급해주는 분도 있어야 될 거고, 각각 맞는 훈련을 받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얘들은 서로 다른 곳에서 훈련을 받고 다른 기능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 훈련 받는 거를 성숙한다라고 표현을 해요. 자, 그럼 T림프구는 어디서 성숙을 하냐? 얘는 가슴샘에서 성숙됩니다. B림프구는 골수에서 성숙해요. 바로. 됩니까? 이 T림프구의 T가 사이머스라고 해가지고 가슴샘을 표현하는 겁니다. 혹시 골수 영어를 뭔지 알아요? 그래, 그런 사람이 구나. 어때? 배우지 않나? 영어 단어로? 그 B로 시작하겠죠. 뼈는 영어로 하면 뼈. 본이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본메로라고 그러거든요. 본메로. 그래서 B다, 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건 T인데 가슴섬 여러분들 단어 외울 일은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내가 보통 내신 암기는 어떻게 시키냐면 여러분들이 그리는 사람, 여러분 수준의 사람을 한번 그려볼게요. 사람이 그리잖아 너희들. 이 정도 수준이잖아. 맞지? 아니야? 맞잖아. 내가 그림 지나가서 보면 이 정도 보면 그치? 이 가슴 어디 있어? 가슴 맞아. 이 가슴이 가슴. 이렇게 외우세요. 나중에 나오거든요. 어디서 성숙되는지 기억하셔야 돼요. 됩니까? 자, 그럼 이렇게 성숙이 돼요. 성숙되면 또 세부적으로 분화가 됩니다. 나중에. 나중에 분화돼요. 뭐로 분화되냐면 보조 T 림프구와 세포 독성 T 림프구라는 친구로 바뀌어요. 세부 보직이 또 나뉘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총도 종류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큰 총도 있을 거고, 권총처럼 작은 총도 있을 거고, 저국총처럼 긴 총도 있을 거고, 또 그 안에 나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까? 자, 골수에서 성숙된 이 B림프구도 나중에 분화돼요. 얘는 형질세포와 기억세포라는 친구로 분화됩니다. 그래서 얘는 여러분들 이쪽 파트에서 계속 나올 거예요. 하셔야 됩니다. 형질세포와 기억세포. 되나요? 자, 두 번째. 자, 특이적 방어 적용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줘야 되는 내용입니다. 바로 항원, 항체예요. 항원과 항체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해봐야 될 거예요. 예전에는 잘 몰랐는데
코로나 세대 애들은 항체라는 말 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렇죠? 항체라는 말. 안 들어봤니? 그래, 그럴 수 있지. 그래서 이 두 가지 용어를 정리를 하고요. 이 두 가지는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의 반응 볼 거예요. 여기는 용어 정리가 되게 중요해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기서 오개는 되게 많이 생기거든요. 잘 들으셔야 돼요. 자, 항원부터 볼 겁니다. 자, 이 원은 원인이에요, 원인. 대항하는 원인이에요. 그러니까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원인 물질을 우리는 항원이라고 표현합니다. 이해됩니까? 얘는 면역 반응의 원인 물질이에요. 자, 그러면 항원은 병원체다, 맞니? 맞아요? 저 인간 말투를 보호하니까 아닌 것 같은데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아니에요. 동의어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안 돼요. 자, 되게 친구들이 여기서 오개점이 생기면서 문제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자, 면역 반응의 원인 물질은 병원체다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뭐라고 해야 되냐면 우리 몸에서 합성될 수 없는 외부 물질들이에요. 외부 물질이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외부 물질은 많은 종류가 있겠지만 주로 단백질의 형태가 많습니다. 주로 단백질이에요. 얘가 흡선성 면역을 일으킬 겁니다. 되나요? 아직까지는 조금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자, 항체. 자, 항체는 뭐냐? 이 형질세포. 형질세포가 뭐예요? 비림프구에서 성숙되고 분화되는 세포입니다. 이 형질세포가 생성하고 분비하는 면역 단백질이다 라고 불러요. 쉽게 표현하면 우리 몸에서 만들어내는 특정 항원에 대한 약물입니다. 약물.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항체가 항원과 결합한다는 거예요. 항원과 결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항원과 항체가 결합하는 반응을 우리는 항원 항체 반응이라고 표현해줘요. 항원 항체 반응. 자, 항원 항체 반응 되게 중요합니다. 잘 들으세요. 특정 항원과 특정 항체가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반응이에요. 내가 특이가 뭐라고 했어요? 대상이 결정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항원 항체는 서로 짝이 결정되어 있다라고요. 예컨대 상민이가 재호의 항체라고 칩시다. 그러면 상민이랑 재호는 손을 잡을 수 있어요. 근데 상민이랑 승기는 손을 잡을 수 없어요. 왜? 승기는 재호가 될 수 없으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이해돼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 항원 항체 반응이 일어나면 항원이 무력화됩니다. 그리고 무력화된 침식이 돼요. 항원은 되게 침전돼요. 이 내용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이 워딩으로는 잘 안 와닿는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예시를 하나 보여줄 거예요. 자, 쌤이 병원체 3개 그릴 겁니다. 병원체 3개를 그릴 거예요. 한 놈, 두 놈, 세 놈. 병원체 A, B, C 이렇게 해볼게요. 저희 병원체에는 막단백질이 달려있어요. 막단백질. A는 이렇게 귀가 귀여운 귀염이 달려있어요. 아래로 들어주셔야 돼요. 귀 같지 않니? 이 병원체 A입니다. 자, B에도 막단백질이 달려있어요. 얘는 뾰족한 파란색. 표정은 안 그리셔도 돼요. C 같은 경우에는 둘 다 달려있어요. 짜잔. 지금 이 기억과 저희 빨간색과 파란색은 막단백질이라고 했죠. 그치? 쌤이 얘들을 기억, 얘들을 니은이라고 표현할 겁니다. 그럼 이 기억과는 이 단백질이 항원인 거예요. 그러면 A는 항원 뭐 가지고 있는 거야? 기억 가지고 있는 거고요. B는요? 니은 가지고 있는 거고요. C는요? 기억과 니은을 모두 가지는 거예요. 됩니까? 그래서 병원체를 항원이라 표현하시면 안 된다고요. 여기 붙어있는 막단백질을 우리 세포들이 면역세포들이 인식을 해서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겁니다. 이 병원체 자체를 인식하는 게 아니라.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 개념을 동일선상에 두시면 안 된다고요. 이해돼요? 자, 그러면 항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야. 선생님 항체도 그려볼게요. 조금 크게 그려줄게. 항체는 원래 되게 작아요. 더 예쁘게 그려주고 싶은데. 자, 얘가 항체 가예요. 항체 가. 항체 하나 더 그릴 거예요. 얘가 항체 나예요. 자, 항체 가랑 항체 나의 다른 점이 뭐야? 끝에 손잡이 부분이 좀 다르게 생겼어요. 그쵸? 이 항체 간의 손잡이 모양 보니까 누구랑 붙을 것 같아? 기억이랑 붙을 것 같죠? 항체 나는 손잡이 모양 보니까 누구랑 붙을 것 같아? 니은이랑 붙을 것 같죠? 우리 여기 부분을 뭐라 불러줄 거냐면 결합할 항원을 결정해주는 부분이다 라고 해서 항원 결정부라고 표현을 해줍니다. 항원 결정부.
됩니까? 자, 그러면 병원체 A는 항체 가와 반응을 하고요. B는 나와 반응을 하고 C는 가와 나와 반응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항체랑 항원이랑 서로 항원 항체 반응을 통해서 결합을 하면, 특이적으로 결합을 하면 항원이 어떻게 된대요? 무력화돼요. 정확히 병원체 자체가 무력화되는 거고요. 침전이 됩니다. 자, 이게 어떻게 일어나는 건지 쌤이 그려줄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그리지 마라. 자, 병원체가 있어요. 그럼 여기에 뭐가 붙겠어요? 얘 맞네. 항체가 이렇게 붙겠죠. 이렇게 붙을 거라고. 맞지? 대기 병원체는 우리 세포 내부로 들어와서 우리를 괴롭히거든요. 그치? 아니면 우리 몸 어딘가에 붙어서 작용한단 말이야. 근데 붙으려면 저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막 근처에 붙어 있는 저 단백질로 붙어야 돼요. 근데 그 부분이 다 어떻게 됐어요? 지금 항체에 막혔단 말이야. 그러면 세포나 특정 기관에 달라붙을 수 있겠어 없겠어? 없다고요. 그래서 병원 자체가 무력화됩니다. 이해됩니까? 자, 그리고 이 손이 몇 개예요? 2개지. 그럼 얘는 하나의 항원이랑 결합하는 게 아니라 최대 2개의 항원이랑도 결합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에 다른 병원체들도 이렇게 올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같은 항원을 가지고 있는. 그럼 얘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또 항체와 결합을 한다고요. 그럼 여기에 또 다른 병원체들이 같은 항원을 가진 병원체들이 붙을 수 있겠지. 그럼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무력화된 커다란 병원체와 항체 덩어리가 된다고요. 무거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라앉겠죠. 그럼 가라앉은 애들을 우리 몸에서 분해시켜 버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병원체를 무력화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 약을 만들어내는 세포가 누구다? 이 항체를 만들어내는 세포가 바로 형질세포라는 친구입니다. 이해가 되죠? 그래서 항원항체의 개념 정확히 하셔야 돼요. 쉽지? 그럼 여러분들 기본 지식은 다 갖췄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내용을 봐야 돼. 10분만 더 하면 안 될까 얘들아? 끝내주려고 한 상민이 고기는 좀 열받네. 10분만 더 할까 상민아? 상민이 귀여우니까 봐줄게요. 딱 여기까지 할 겁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배웠던 이 기본 지식 바탕으로 이 후천성 면역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한번 볼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나중 되면 또 자료 해석 들어갈 겁니다. 자료 해석. 자료 해석이 중요하다 보니까 기본 지식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식 잘 갖춰가셔야 되고, 우리 6강은 숙제가 들어갈 건데 6강은 여러분들 결국에 암기라고 했어요. 그래서 6강 여러분 내용이 되게 뭐 엄청 많고 그렇진 않습니다. 다만 암기량이 조금 되다 보니까 정확히 암기해 주셔야 돼요. 6강 암기 잘해주시고요. 오늘 7강 때 다뤘던 선천성 면역이랑 여기 우리가 지금 그려놓은 이 항원항체의 개념 정확히 가져가셔야지 다음 주에 무리해서 따라올 수 있습니다. 알겠죠? 여러분들도 내가 지난주에 뭐라고 하니까 지난주에 또 숙제 잘해오더만 또 한 주 지났다고 지금 숙제 인증률이 개판났어요. 응? 열심히 하셔야지. 여러분들 다음 주면 이제 6월 중순 넘어가죠. 그쵸? 우리 오늘 8주차 수업이거든요. 그러면 11회차로 내가 마무리를 할 예정인데 내신 우리 일정이 어느 정도 좀 잡히는 거 보면 한 주 줄일 수도 있습니다. 10주차에 끝낼 수도 있어요. 3월 1일 날. 그러면 3월 7일이든 3월 8일이든 3월 1일 날 내신 개강이거든요. 그럼 내신은 보통 8주예요, 여러분들. 8주, 그치? 우리 오늘까지 몇 회차라고요? 8회차. 이거 한 번 반복하면 바로 내신이에요. 시험이에요. 그럼 여러분 두둥하고 생명과학, 물리, 지구 다 나온다고. 화학까지. 정말 순식간에 성적 결정됩니다. 얼마 안 남았어, 얘들아. 응? 이렇게 여유 부리고 앉아있으면 안 돼요. 열심히 하셔야지. 고1 때보다 내가 최소 라인 잡아서 얘기해줄게요. 4배 공부 분량 올리셔야 돼요. 4배. 그럼 여러분들 이제 시간의 마술사라서 타임워크 막 하고 타임 스톱 해가지고 막 공부하니? 돼? 안 되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똑같은 24시간인데 버리는 시간을 최대한 줄이셔야 됩니다. 쓸데없는 시간 줄이셔야 된다고요. 이해됩니까? 그럼 시간의 효율을 올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발 좀 똑바로 공부해라 얘들아. 복습 좀 똑바로 하고.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할 거고
뭐 선생님이 이제 매주 클리닉 투표를 올리고 있긴 한데 뭐 이번 주는 쌤이 수요일날 못 와요. 수요일날 못 와. 딴 관 가야 돼. 내가 지금 너무 용산관만 편해준다라고 딴 데에서 지금 클레임이 들어왔어요. 다른 데서 좀 클레임 좀 잡아주세요 해서 쌤 이번에 수요일은 마포관 갑니다. 수요일은 마포관. 목금은 내가 관을 옮길 수가 없어요. 수업 때문에. 저는 서대문관에서 합니다. 클리닉 신청할 친구들은 신청하세요. 진짜 이제 얼마 안 남았어. 학기 되면 알겠지만 내가 정말 뒤지게 바빠지거든요. 그럼 내가 해주고 싶어도 못 해줘. 그러니까 방학 때 최대한 여러분들 많이 가져가셔야 됩니다. 알겠죠? 또 수업 여기까지 할 거고 숙제 올려줄게요. 지금 숙제 우리 인증 늦은 친구들 알아서 남아서 워크북 풀고 가세요. 알겠죠? 여기까지 할 거고요. 다들 고생했고 갑자기 또 날씨 많이 추우니까 감기 조심하세요. 워크북은 뭐 풀면 돼요? 지금 우리가 1, 3강 홀수랑 4강 홀수 있잖아요. 그치? 1, 3강 짝수 하세요. 1, 3강 짝수. 되려고.